속보, 손흥민 큰일 났다. 영국 현지 7만 토트넘 관중 눈물. 레비 회장 역시 어쩔 수 없었다며 팬들을 달래기에 나섰고 영국 언론에서도 불편하다는 반응. 대대적 팀 개편이 예상되는 토트넘. 해리 케인이 올 여름 이적할 확률이 높아졌다. 절대 에이스 케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트넘은 대대적 팀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다음 시즌 유력한 득점왕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축구 전문 데이터 매체 라이브 스코어는 1일 한국 시각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난다면 손흥민이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득점왕 레이스에서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도했다. 케인의 올 여름 이적 확률은 상당히 높다. 케인은 내년 여름까지 토트넘과 계약돼 있다. 단, 케인은 토트넘의 파격적 재계약 조건을 단칼에 거부했다. 바이에른 뮌헨행을 원하고 있다. 토트넘 주 루이스 구단주 역시 이적료 없는 케인을 원하지 않는다. 올여름 케인이 팀을 떠날 확률이 매우 높다. 실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고위 수뇌부들은 장시간 미팅을 갖고 케인의 이적료 조율에 들어갔다. 케인이 없다면 다음 에이스는 손흥민이다. 레프트 윙어인 손흥민은 케인의 공백을 메울 최적의 대안이다. 이미 현지 매체들은 토트넘은 올 시즌 케인이 없을 경우 손흥민을 왼쪽 윙어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배치해 위력을 극대화할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손흥민은 2시즌 전 리버풀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당시 23골을 기록했다. 살라는 139회 슈팅을 했고 43%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17%만이 득점에 연결됐다. 당시 살라는 페널티킥으로 5골을 넣었다. 반면 손흥민은 86회의 슈팅을 기록했고 유효 슈팅 비율은 57%에 달했다. 득점 연결률은 27%, 단 한 차례의 페널티킥 골도 없었다. 당시 토트넘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해리 케인이었다. 지난 시즌 부상 여파로 부진했던 손흥민이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부활하고 페널티킥까지 전담한다면 손흥민은 득점왕 경쟁에서 강력한 다크호스가 될 확률이 높은 게 사실이다. 물론 케인의 공백이 손흥민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 두 선수는 영혼의 파트너였다. EPL 역사상 최고의 듀오 중 하나였다. 케인은 허리까지 내려와 효율적 패스로 손흥민의 돌파 위력을 극대화했고 많은 골과 어시스트를 합작했다. 케인이 없다면 제임스 매디슨, 데얀 클루셉스키 등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 매체는 해리 케인이 떠난다면 손흥민은 다음 시즌 토트넘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될 확률이 높고 골든부츠 레이스에서 위험한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다며 손흥민은 2시즌 전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반등할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공격 축구에서 손흥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했다. 2. 손흥민 만난 전현무, 겸손함의 깊이, 인성의 크기에 감탄, TD. 전현무는 지난 7월 31일 본인의 SNS에 스타는 실력으로 증명되지만 진정한 스타는 실력을 넘어 인터뷰로 완성된다 라고 글을 적었다. 같이 게시된 사진 속엔 손흥민이 그와 함께 토트넘 유니폼을 들고 있다. 전현무는 겸손함의 깊이와 인성의 크기에 감탄한 하루라며 손흥민의 겸손한 태도를 칭찬했다. 이어 자신이 출연하는 조선체육회와 손흥민을 태그하며 글을 마쳤다. 전현무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체육회에서 스포츠 기자로 변신해 손흥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3. 장현석 에이지 대표팀 자격 박탈 없다. 결국 MLB 도전. 역대급 대박 조건 만들어지나. 2024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최대어로 이견이 없었던 장현석, 마산 용마고 이 더 큰 무대에 도전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일조한다면 그간 찾아보기 어려웠던 대박의 조건도 만들어진다. 장현석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리코스포츠는
장현석 선수가 오랜 고민 끝에 KBO 드래프트에 신청서를 내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고 1일 공식 발표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현석은 자신의 거취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애매한 답으로 대신해왔다. 하지만 이날 메이저리그 도전을 확정한 것이다. 장현석은 니코 스포츠를 통해 KBO 리그와 메이저리그 모두 꿈꾸던 무대였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면서도 세계 최고 무대에 도전해보고 싶은 열망에 결국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고 자신의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장현석은 오는 9월 15일 열릴 2024년 KBO 신인 드래프트 지명회의에 신청서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장현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올해 고교야구 최고 투수다. 건장한 체격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공만 빠른 게 아니다. 변화구 구사 능력도 제법 갖추고 있고 제구와 커맨드도 기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패스트볼 구위 자체는 1년 앞서 메이저리그로 떠난 심준섭, 피츠버그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커맨드를 종합한 능력에는 장현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관계자들도 제법 된다. 그런 장현석은 고교 1학년 때부터 메이저리그 구단에 관심을 받았다. 다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장현석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은 반반이었다. 선수도 이런저런 추측에 고개를 저으며 결정하지 못했다. 고 털어놨을 정도였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메이저리그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사정의 밝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특히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이 구체화되고 스카우트 전쟁이 시작되면서 장현석과 소속사 또한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한 달 전 정도부터는 대다수 구단들이 장현석이 KBO 드래프트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드래프트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리고 1일 모든 거취가 확정됐다. 관심을 모으는 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다. 장현석은 최종 명단에 한 장이 배분된 아마추어 쿼터를 차지해 당당하게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개인적으로도 큰 경험을 쌓을 수 있음은 물론 병역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체 건강한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있는 한국 스포츠계에서 병역 혜택은 어마어마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만약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몸값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한국 선수를 영입하면 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장현석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 문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국제계약 한도 때문에 계약은 내년 1월로 넘어가야 해 아직은 시간이 있는 만큼 이 또한 주목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 병역 혜택은 KBO 리그 및 한국 야구대표팀의 앞으로 공헌하라는 의미도 있다. 면서 장현석의 아시안게임 출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 WBC 외에는 사실상 출전의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WBC 또한 구단들이 차출을 꺼리는 대회다. 추신수, SSG 또한 2017년 WBC 출전을 희망했으나 2016년 4차례 부상자 명단에 오른 것을 들어 구단이 차출 거부권을 신청해버렸다. 당시 추신수는 KBO를 통해 연봉 반납을 골자로 한 출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회 참가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WBCI에서 최종 출전 불허 결정이 나면서 아쉬움을 삼켰던 기억이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장현석 등 18명을 추천할 당시 이런 잠재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KBO는 그와 관계없이 장현석을 선발했다. KBO 관계자는 당시 드래프트와는 상관없이 KBSA가 추천한 18명의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선수를 선발한 것이라면서 드래프트를 신청 안 한다고 해서 명단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었다. 실제 부상 사유가 아니라면 명단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다. 4. 김태군 트레이드 1년 전 NC가 얻은 국대 사이드암. 언제 부활하나? 이 군에서도 볼볼볼볼.
기아 포수 김태구는 최근 2시즌 연속 트레이드가 되는 경험을 했다. 지난 7월 초 김태구는 삼성을 떠나 기아로 트레이드됐다. 포수 뎁스가 두터웠던 삼성은 김태군을 기아로 보내고 내야 유틸리티 유지혁을 데려왔다. 김태군은 삼성에서 뛰기 전에는 NC 소속이었다. 김태군은 2021 시즌이 끝나고 그해 12월 NC에서 삼성으로 트레이드됐다. NC는 김태군을 보내고 사이드암 투수 심창민과 포수 김흥민을 받아들이는 1대2 트레이드를 했다. 김흥민은 2022 시즌 NC에서 34경기 타율 1할 3푼 4리, 67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을 기록하고 은퇴했다. 은퇴 후 상무야구단에서 배터리 코치로 제2위 야구 인생을 시작했다. NC는 김태군을 트레이드하며 국가대표 출신의 심창민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불펜진의 세대 교체 과정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불펜 투수들 사이에서 경험이 풍부한 심창민이 한 축을 자리 잡아주기를. 심창민은 삼성 시절 2016년 25세이브 4홀드, 2017년 6세이브 16홀드, 2018년 17세이브 5홀드를 기록했다. 2018에서 2019년 상무에서 군 복무를 마쳤고 2020년에는 23경기 등판에 그쳤고 2021년 3승 2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5.08을 기록했다. 2015년 프리미어 12와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했다. 그러나 트레이드 첫 시즌, 지난해 심창민은 참담한 성적을 남겼다. 개막전 패전 투수가 됐고 11경기에서 1승 2패 평균 자책점 14.21로 부진했다. 1군에서 고작 6과 3분의 1이닝, 17점을 던졌다. 이 군에서도 6월 초 팔꿈치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시즌 끝까지 더 이상 투구를 하지 못했다. 올 시즌 심창민은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다. 그러나 시즌 초반 3경기 등판하고 2군으로 내려갔다. 3경기 2이닝 1피안타 투볼 넷 1실점. 5월 초 1군에 복귀했는데 2경기 1과 3분의 1이닝 1피안타 3볼 넷 1실점, 비자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9일 KT전에서 낫아웃과 볼넷 2개로 자초한 무사 만루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1실점을 기록했다. 2군으로 다시 내려갔다. 제구력 문제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올 시즌 성적은 5경기 3과 3분의 1이닝 2피안타 5볼넷이다. 심창민은 이 군에서도 제구 난조로 부진하다. 지난 21일 퓨처스리그 기아 2군과의 경기에서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1피안타 3볼 넷 3실점을 허용했다. 이후 등판 기록은 없다. 6월 7경기 7과 3분의 2이닝 7피안타 15볼 넷 5사구 10실점을 기록했고 7월에는 4경기 2와 3분의 1이닝 3피안타 8볼 넷 7실점을 기록했다. 퓨처스리그 성적은 21경기에서 1승 1패 1홀드, 평균 자책점 9.28이다. 6에서 7월 평균 자책점은 15.30으로 더 나쁜 수치다. 이래서는 올해도 1군에 복귀하기가 요원하다.